이 영상에서는 전현무가 제3자를 통해서 나를 괴롭힌 정황을 좀 공유를 할게. 일단 내가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2024년 6월 말쯤에 내가 어떤 새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단 말이야. 처음에 주거침입이 두세 번 있는 걸로 내가 판단하고서는 원래 있던 오피스텔에서 다른 오피스텔로 옮겼어.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여기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다시 다른 데로 이사한 이유는 내가 말했다시피 KBL 애들 핸드폰에 벽두시 카메라로 우리 집 쳐본 내용을 계속 띄우는 거를 내가 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판단하게 돼가지고 결국 이사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2024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2025년 8월 1년 한 달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유선 전화를 집에 깔았어. 그러니까 핸드폰 다 해킹당하고 이러니까 원래 내가 이때 이사하면서 핸드폰을 없앴었어.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로 핸드폰 없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유선 전화를 집에 깔았고 그 유선 전화 번호가 031215-5008이야.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전화번호를 쓸 때 뭐가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한 1년 1개월 동안에 이 전화로 정말 자전거 관련된 전화가 수십 차례가 왔어. 수십 차례가 왔어. 근데 이 번호를 내가 이 번호가 예전에 실제로 자전거 수리점이나 자전거 관련된 매장이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게 뭐 내가 살았던 이 2024년 한 2년 전쯤에 이미 폐점한 가게인 거야. 거의 코로나 시점에 폐점한 가게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뭔가 영업을 하지 않았었어. 심지어 내가 이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자전거 나라, 자전거 뭐 대통령 이런 걸 찾는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그 본사 있잖아. 거기다 전화해본 거야. 이 메탄동 뭐 자전거 대통령 이 매장이 언제부터 영업을 안 했냐 했더니 그랬더니 그 소리 한 거야 걔네가 2년 전에 문 닫았다고 폐점했다고.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 있잖아.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네가 안 나와. 이 매장이 나오지 않아. 그리고 전화가 올 때 항상 뭐 자전거 대통령, 뭐 자전거 나라, 자전거 수리점, 알톤 자전거, 청룡 자전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거기 뭐 자전거 대통령이에요? 알톤 자전거예요? 청룡 자전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수상해서 왜냐면 이미 2년 전에 폐점한 가게고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 번호로 그 가게가 검색이 거의 안 돼. 그리고 막 검색이 되는 게 막 몇 년 전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야. 막 5년 전, 6년 전 막 이런 블로그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전화를 지금 이제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괴롭힘으로 느껴지는 거야. 전현무는 이 전화번호 내가 쓰는 걸 알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번호로 내가 개통하고 뭐 전화하고 이럴 때 그때 그러니까 개통할 시점에는 핸드폰이 있었어. 그러고서는 이 유선 전화를 깔고 나서 바로 없앴어 핸드폰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 이 유선 전화 번호가 왔었어. 앞으로 뭐 KT에서 이 번호를 고객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호가 공개가 이미 된 거야. 핸드폰이 해킹당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KT 쪽에서 내 번호 이 유선 전화 개통하면서 나한테 문자 왔기 때문에 전현무는 이제 이 번호를 알고 있어 이미. 그럼 이 번호가 예전에 어떤 번호였는지 확인해서 만약 이게 자전거 대통령, 뭐 자전거 나라, 뭐 자전거 수리점 이런 식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알바를 시켜서 또 나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또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내가 말했다시피 이 전화번호가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뭐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도 메탄점 뭐 자전거 대통령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말했다시피 예전 막 블로그 막 몇 년 전 막 한 5, 6년 전 블로그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거를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이 전화를 할 리는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보통 그냥 네이버에다가 자전거 수리점 뭐 아니면 자전거 대통령 이렇게 친 다음에 자기 위치 정보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알려주잖아. 근데 폐점된 가게를 알려줬을 리 없잖아. 근데 계속 이 전화가 진짜 수십 통이 온 거야, 수십 통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알바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검색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야. 한마디로 메탄동 자전거 대통령이라는 건 없어. 그게 원래 보통 실제로 존재하는 가게고 매장이 영업 중이면은 맨 위에 뭐 이렇게 위치 정보랑 전화번호 같이 뜨잖아. 근데 그런 게 나오지가 않는 거 아예. 없어. 그러고서는 제일 위에 뜨는 게 2016년 3월 7일 날 자전거 대통령 지점 소개입니다 하면서 031215-5008로 나오는 거야. 봐봐. 이거 내가 내 전화번호로 검색한 것도 아니야. 저 자전거 대통령으로 검색했더니 이 전화번호 나오긴 한데 이게 언제다? 거의 뭐 8년, 9년 전, 거의 10년 다 돼가는 전화번호인 거야. 근데 여기다가 전화해서 막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가지고 나한테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야. 전화한 내용을 내가 공개를 해줄 텐데 거기
들어오면 막 이래.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왔는데요. 이래. 그래서 내가 검색 직접 해본 거야. 그랬더니 안 나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럼 어떻게 검색했는지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검색했대.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검색해봤어. 그때는 핸드폰 다시 만들었을 때였어. 그러니까 핸드폰 3개월 안 쓰다가 나중에 다시 만들었잖아. 그래서 핸드폰 만들었을 때 내가 다시 내가 직접 검색을 해봤어. 실시간으로. 안 나와. 그렇게 검색해도. 그 사람이 얘기해준 대로 검색했더니 안 나오고 내가 따졌어. 그렇게도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러더니 전화 끊어버려. 이런 전화가 수십 통이 온 거야. 그 1년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알바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또 이상한 문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왔거든? 근데 이게 예시를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이게 지금 위에 전화번호 보면은 똑같은 전화번호로 두 캡처본이 지금 같은 번호인데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인 거야. 내가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핸드폰 여러 개를 쓰고 있단 말이야. 하나는 한국 계정만 들어가 있는 그런 핸드폰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미국에서 쓰던 핸드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심카드만 바꿔가지고 끼고 쓰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세팅이 다르게 돼 있잖아. 같은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 그렇잖아. 근데 날짜도 보면은 맨 첫 번째 캡처본에는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이라고 한국말로 돼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2월 23일 Tuesday라고 영어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핸드폰인 거야, 두 개가. 근데 이 같은 사람이 나한테 문자가 똑같이 온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자가 왔어, 나한테. 직업 소개서 하면서 영어로 돼 있면서 looking for a job 하면서 이때가 내가 전임교원 지원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 그때 뭐 막 경희대인지 뭐 홍대인지 막 이런 데서 면접 봤나 아니 면접이 왔었나 막 이런 식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전인교원 하고 있을 때인데 저런 식으로 직업을 구하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온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한국에서 살 때 누가 저런 명함을 막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명함에서 영어로 보내놓고선 밑에 봐봐. Exit 8 of 대림 Station on Subway Line 2 이렇게 있잖아 지금. 그걸 위치 정보를 영어로 써놓은 거야. 이런 문자가 우리한테 와? 안 오잖아. 한국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보내? 만약에 뭔가 뭐 직업 구하는 사람 진짜 뭐 스팸처럼 뿌린다고 쳐도 저렇게 영어로 보내는 경우 없지. 근데 나한테 영어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수상한 거야. 난 이 사람 뭔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전임교원 지원하고 있던 찰나였고 그래서 내가 답변을 영어로 한 거야. report your number to the police 하면서 그냥 경찰에 네 번호 넘기겠다. You are paid to send this message to me by a stalker. 그러니까 스토커에 의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Who will soon be filed a complaint against 하면서 너 이 사람 고소할 건데 네 번호도 넘길 거다. 나중에 경찰에 이렇게 보내서 끝이었어. 이게 22일 날 오후 5시 43분에 하고서 잊어버린 거야 나는. 근데 웃긴 건 뭐야? 다른 핸드폰 있잖아. 지금 SKT라고 위에 써 있잖아. 이 다른 핸드폰은 번호가 다른 번호야. 이 첫 번째 있는 한국 번호, 이 한국 그 핸드폰이랑 두 번째 있는 미국 핸드폰이랑 나는 번호를 다른 거 써. 번호를 두 개 쓴다. 당시에 번호를 두 개 썼었어. 그러면은 저쪽 핸드폰으로 왔던 연락이었으니까 이러고 잊어버렸단 말이야, 나는. 근데 갑자기 미국 핸드폰으로 또 메시지가 똑같은 사람이 또 온 거야. 너가 누구냐? 왜 모르는 사람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니? 잘 알고 보내. 너 보내준 사람에게 연락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난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 그 내가 저에게 다시 연락하시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했다? 근데 전화 온 거야, 이 사람이. 이 핸드폰으로 또다시. 전화 와가지고 뭐라 막 협박을 해. 약간 나한테 막 협박적으로 뭐라고 막 강하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그때 자고 일어났을 때였어. 내가 아침이야. 이거 아침이잖아. 9시 30분에 있잖아. 9시 뭐 27분인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길래 내가 전화 끊어버렸거든. 근데 저런 식으로 제가 미국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가 온 거야. 진짜 웃기잖아. 같은 사람이야. 한 번은 한국 핸드폰으로 보내. 그리고 그 이상 그 사람하고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 근데 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미국 폰으로 또 아침에 연락한 거야.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 뭐야? 흥신소 직원이겠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영어로 보냈던 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내가 영어로 답했는데 다시 한국말로 답장이 왔어. 그 답장도 미국 폰으로 왔어. 되게 웃기는 상황인 거야. 이거 외에도 그 내가 두 번째로 이사 갔던 오피스텔 있잖아. 1년 1개월 살았던 그 집에서 내가 벽두시 카메라로 윗집에서 그 흥신소 여자, 그 외국인 여자가 맨날 쳐보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가 뭔가를 쳐보고서 내 핸드폰에 띄우고 이런 경우도 있어. 내 핸드폰에 뭔가 그 여자가 쳐본 내용이 뜨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 외에는 내가 애들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제 혼잣말 하기도 하잖아, 나도. 그리고 혼잣말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전단지나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막 집에다 붙여놔, 자꾸 누가. 예를 들면 내가 막 살쪘어. 내가 살이 쪘다고 그러면서 막 거울 보면서 살쪘어 막 이러면서 막 돼지 같네 막 이렇게 막 혼자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냥 그건 나 혼자 하는 말이야. 그냥 나 혼자 살 때 할 수 있잖아, 그런 말을.
그러면은 어김없이 그 말을 하고 난 몇 시간 후에 우리 집 앞에 헬스장 전단지가 붙여져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우리 건물이 새 건물이고 헬스장이 있었어. 그 오피스텔 안에 헬스장 진짜 좋은 게 있었어. 그래서 밖에 헬스장 굳이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전단지를 붙이러 누군가 일부러 들어와서 헬스장 전단지를 붙일 이유도 없는 건물인 거야. 헬스장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건물 자체 내에도.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아니었는데 굳이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헬스장 전단지를 붙이고 가는 게 그런 말 하거나 내가 아니면 거울 보면서 막 약간 살쪘다고 혼자 그러고 있는 그런 날만 저런 식으로 꼭 붙여져 있는 거야. 2시간 정도 있으면 저게 꼭 붙어 있어.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전단기도 뭐냐면은 내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한 4, 5시에 깼어. 그냥 잠이 깬 거야, 일찍. 근데 그때 무슨 쿠팡 그 프레쉬 있잖아. 로켓 프레쉬 있어. 뭐가 오기로 돼 있었어. 근데 왔다고 그게 문자가 와 있는 거야, 그게. 새벽 5시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들여놓고서는 대충 뭐 꺼내놓고 이제 물건은 다 꺼냈어. 그러고서는 왜 박스 있잖아. 일회용 박스로 내가 해놨었어, 그때. 그래서 그 뭐지 유저블한 그거 있잖아. 리유저블한 그런 거 말고 일회용 박스를 그때 받았는데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 다 꺼낸 다음에 일회용 박스를 밖에 내놨어. 그거는 아침에 갖다 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밑에 어차피 쓰레기장 가려면 또 귀찮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따가 갖다 버려야겠다고서는 문 밖에 잠깐 냅둔 거야. 그게 뭐 더러운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박스였어. 그냥 박스가 뜯겨진 박스인 거지. 뜯겨진 박스. 그리고 거기에 뭐 그냥 그 내용물 꺼내고 나서 뭐 이렇게 플라스틱 봉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나중에 갖다 버리려고. 그게 새벽 5시에 그랬거든? 근데 11시쯤 나왔는데 그게 이 문에 붙어 있는 거야. 쓰레기 무단 투기자라는 식으로 나한테 붙어 놓은 거야. 집 바로 앞에다 둔 거야. 근데 보면 우리가 오피스 같은 데 살 때 이사하느라 사람들이 막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이럴 때만 해도 자기 집 앞에 막 쓰레기 같은 거 잠깐 놓을 때가 많이 있잖아. 그 박스 놓고 이런 것도 되게 흔한 일이야. 우리 층에도 심지어 내 층에도 내가 살던 그 층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막 그게 엄청 지저분한 느낌이 내가 갖다 내놓은 것도 그냥 박스 안에다 그냥 플라스틱 봉투 넣어놓은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게 멍청 들어온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뭐 쓰레기 무단투기란 식으로 그거 뭐 경고장이 붙어 있는 거 집 앞에. 그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관리실에 전화해봤어. 이런 전단지가 붙어 있던데 이거 너네가 붙인 거냐? 그랬더니 걔네가 우리가 붙인 건 아니래. 세큐리티가 붙인 거 같으니 거기다 물어보래. 그 세큐리티가 물어봤어. 근데 이러는 거야. 새벽 6시에 누군가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거야. 우리 집에 대해서. 새벽 6시에. 그래서 내가 새벽 6시에 누가 컴플레인 걸었어요? 어떤 집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어떤 집 사람인지는 모르겠대. 왜냐면 세큐리티가 이러는 거야. 1층에서 누군가가 그 소리 했다는 거야. 우리 집이 4층이었어. 근데 1층에서 어떤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 4층에 뭐 400 몇 호에 문 앞에 보니까 뭐 박스랑 쓰레기가 있었으니까 그거 무단투기 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좀 경고 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밖에 나가는 누군가가. 그거 진짜 웃기잖아. 새벽 6시에? 내가 5시에 그 물건 꺼냈어. 4, 5시쯤에 그걸 꺼냈어. 2시간도 안 됐어. 새벽 6시에 나가는 누군가가 그거를 경고를 붙여달라 그래? 단지 2시간 있었을 뿐인데? 심지어 우리 층에 막 이사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막 며칠씩 그거 문 밖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막 쓰레기 같은 거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내 옆 그 집에는 박스 있잖아. 이사 박스 같은 거를 며칠을 쌓아뒀어. 같은 날이야, 같은 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놓는데도 뭐 컴플레인 이런 거 걸어져 있는 거 없잖아. 그럼 우리 집 앞에만 그게 붙어져 있는 거야. 누구겠어? 전현무겠지. 흥신소에서 윗집에서 우리 집 쳐보고 있으면 내가 막 그거 꺼내가지고 밖에다 내놓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나 괴롭히려고 거기다가 얘기하면서 경고장 붙여놓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박스야. 그냥 종이 박스. 대단한 박스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버스 방송 진짜 많이 나왔어. 이게 땡땡동 땡땡병원인데 이게 땡땡동이라고 돼 있는 이 동네가 수원에 있는 어떤 특정 동네인데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살았던 동네야.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병원, 새로 생긴 병원 있잖아. 그거에 대한 버스 방송이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 내가 타는 모든 버스에 나와. 근데 이 동네에 가지도 않는 버스야, 이게. 이 동네에 가지도 않는 버스인데 이 방송이 항상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동 땡땡병원 뭐 이러면서 막 홍보 방송이 계속 나와. 심지어 이거는 막 내가 안양에 버스 타고 갈 때가 있잖아. 안양 가는데도 그게 나와. 서울 가는데도 나와. 그 방향도 같은 방향이 아닐 뿐더러 아예 반대 방향이야. 근데 저런 방송이 진짜 미친 듯이 내가
타는 버스마다 나오는 거야 진짜. 그리고 땡땡 부부 한의원 이것도 내가 옛날에 KT 손익분 경기하러 갈 때 어떤 특정 장소에서 항상 나왔던 방송이거든. 막 살이 쪘어요. 막 이러면서 살 쪘을 때 우리 한의원 와서 뭐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야. 뭐 약을 먹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런 방송이 저 어떤 특정 동네에 가면 원래 나왔던 방송이긴 해. 근데 저 방송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우리 동네 내가 타는 버스에 모든 방송에서 한 번씩 꼭 나오는 거야 진짜. 근데 저 원래 KT 소니품이 있는 그 KT 소니품 경기장이 있는 그 동네랑 내가 원래 사는 동네랑 거의 1시간 떨어져 있어. 근데 얘들 한의원 방송이, 한의원 홍보 방송이 그 KT 소니품 그 동네에 나왔던 방송이 굳이 우리 동네 1시간 떨어져 있는 우리 동네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야.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1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잖아. 근데 그 한의원 방송이 계속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어디 갈 때마다 나와. 아예 생뚱맞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 내가 원래 살던 동네에 있는 병원 방송하고 그 KT 소니품 그 동네에서 나왔던 항상 나왔던 그 한의원 방송하고 그게 진짜 수원 저녁에 계속 나오는 거야. 매일매일. 타는 버스마다 나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느낌이었던 거야. 왜냐면 내가 이미 핸드폰 다 해킹 당해. 그리고 카드 정보 다 털려. 내가 애들 버스 탈 때 카드를 찍고 타잖아? 그럼 내 위치 정보가 다 확인이 되잖아, 전현무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카드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어느 버스에 탔고 몇 시에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방송을 내가 물어봤어.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이 방송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고 그랬더니만 이거는 어떤 지역에 방송이 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스 회사에다가 얘기해가지고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병원장이야. 그러면은 이 방송이 어떤 지역 사람들한테 주로 들리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버스에 트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선점해 놓는 거래. 그럼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버스에 그 방송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항상 타는 버스, 내가 항상 지나다니는 동네, 그런 데서 이 방송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거 진짜.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이것도 일종의 괴롭힘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자전거 나라 그것도 자전거 대통령 이것도 내가 그랬잖아. 그거 폐점한 지 엄청 오래된 거에다가 블로그에나 뭐 몇 년 전 블로그 막 한 8년 전 블로그 이런 데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전화를 누군가 굳이 찾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나는 소음으로 느낀 거야 그거를. 소음이자 괴롭힘으로 느꼈는데 이 버스 방송도 똑같다는 거야. 하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았던 동네에 있는 어떤 병원 그리고 내가 KT 소니품 갈 때마다 들었던 그 한의원 방송이 왜 다른 동네에서까지 계속 나오냐는 거야. 그 같은 뭐라 그러지? 주거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동네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3자를 통한 괴롭힘이었다는 거지.